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좀 보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녹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만나든지 전화라든지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측에서?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으니까요. 네. 모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 그래요? 네. 확인 안 해봤어요? 하루에도 모르는 번호 한 10명, 20명씩 오는데 제가 뭐 모르는 거 안 예. 받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마주친 적 없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 혹시 이태원 갔었죠? 어제 그 이태원 충무시에. 서울시청에 전 갔는데 예. 저는 일부러 뭐 지금 상황에 정치인이 잘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예. 저는 천하용이 멤버와 함께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 잘 안 보였는데 1부 끝나고 갑자기 와 소리랑 막 웅성웅성 하더니 한 5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뭔가 봤더니 저기가 나중에 기사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퇴장하는데 항의받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마주치지 않았군요, 어제. 예, 그래서. 예. 혹시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준석 전 대표 만납시다라고 연락이 오면 만날 용이 있습니까? 아니 이분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요. 네.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아니 왜요? 아니 당 혁신위원장이니까 전 대표, 전 원내대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조언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원래 만약 뭔가 정치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해보고 싶으면요. 네. 빌드업을 해야죠. 어떤 빌드업이요? 당장 다음 코너에 출연한 김병민 같은 사람은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 그랬고, 예? 그리고 당에서 보면 뭐 대변인이란 작자가 지금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을 내쫓아야지 3, 4%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성의를 보였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줬다가 그 다음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잘라야 뭐 지지율이 오른다 뭐 이런 소리 해대면은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든 일단 김기현 대표든 네. 혹시 나중에 뭐 누가 오게 될 선대위원장이든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풀려고 하면 네. 아니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김병민 최고위원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재밌는 사람 봐도 이 사람이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가서 최고위원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뭡니까? 당의 입장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제가 뭐 만났는데 다음날 또 그런 소리에 제끼면 저는 완전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이준석 전 대표에게를 저격했던 사람, 공격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야 내가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정리라는 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 뭐 페널티를 받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당대표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던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철수도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치를 뭐 이렇게 합니까? 자, 그러면 예.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준석 전 대표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본체가 문제예요. 예? 본체요? 예, 거기는 본체가 문제인 게 옆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내쫓았으니 참 잘 됐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뭐 반응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래버리면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자 우리가 생각해보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들 뭐 학교 폭력도 있고 뺑소니 사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덮어놓고 만나자 하면 무슨 식으로 여론이 반응합니까? 예? 아니 만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사람이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 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가가지고. 네. 예.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뭐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공개로 속 터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간에 있었던 일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만나자. 라고 하면 싫어요 하겠어요? 그건 일말의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가는 거 상의했습니다. 바로 TV조선에 가가지고 대통령 관계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 친서를 달라 그랬다니 어때라니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아니 보세요.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건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거래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징계 해제.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 얘기.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진짜. 왜요? 이게 뭐 대단한 시혜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면 홍준표 대표도 당장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제가 대구에 가서 뻐꾸기 탕란론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 두 번 지낸 사람이고요. 네. 거기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말 갖고 이제 징계했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했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 실효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분 뭐 어디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징계 때려 상임고문에서 잘라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혁신위에서 이거를 1호 안건으로 꺼낸 이유? 저는 그냥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TK의 초선 의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당사자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은 포용적인 이미지와 명분을 얻게 됐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했잖아요. 학교 폭력 한 다음에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이 감수성이 없는 거와는 더불어 가지고 둘째로는 자, 이런 징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징계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당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윤리가 가동되고 이랬던 것에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저런 짓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네. 노라고 얘기를 하면 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좀 마이너스가 될 위험성은 그러니까 없겠어요? 두 번째는 그거죠.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상 똑같아서 저는 1년 반 동안 저한테 겪었던 건 뭐냐면 저한테 막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해코지를 한 다음에 그럼 제가 거기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애 취급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 나이 40된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물었을 때 윤석열 전 대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용이 떨어졌을 때는 어음거리 말고 현찰거려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 있는 현찰 거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문제고 그들이 생각해야지 왜 제가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요. 없어요. 얘가 어딨어요. 그래요? 네.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 좀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혁신위 얘기 좀 더 해보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건 모릅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모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새로 당에 들어오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명세 갖고 평가받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관심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내용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정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당의 지금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야 돼요. 문제가 뭔데요? 예를 들어 이준석과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징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안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오판입니다.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을 안 찍은 사람들이 이준석 징계 때문에 이준석을 국민을 안 찍었다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게 95%고 나머지 5%예요. 자,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요? 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거 검색을 그렇게 계속 해보시니까 그런 거고 전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런 부분들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전달할 대상입니까? 그럼요. 예. 그건 그냥 인요한 위원장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바꿔야 된다 공개적인 요청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전달이든 공개적인 요청이든 어찌 됐건 얘기하면 뭔가 혁신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전달을 안 해가지고 안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에서 매일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걸 못 보셨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 다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야, 내가 사면 초과구나. 이 정도 돼야 움직일 뿐이에요.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무슨 지금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비위 맞추는 시중 드는 곳입니까? 가서 전달 드리겠다. 뭘 전달 드려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아니란 거예요. 네. 그러면 혁신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만약 그걸 못 느끼셨으면 그거 자체로 사퇴해야 되고요. 만약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했으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 가지고 당이 우선 완전하게 단절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는 영구 제명하겠다. 그게 혁신에서 나와야 될 워딩이라는 거죠? 첫 혁신안이 돼야죠.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걸 지도부에 건의해가지고 지도부가 바로 그러면 의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 용산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이라면은 누구든지 당무나 아니면은 선거에 개입하면은 영구 제명하겠다. 결국 그럼 내년 총선이 이제 공천의 문제인 건데 자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영남 중진 서울 출마론.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임명되자마자 저한테 정보로 들어온 게 정보. 꽤 신뢰 있는 사람이 얘기 좀 말이 뭐냐면 미션은 2개다. 영남의 3, 4선 중진들 서울로 올려보내거나 불출마시키기 1. 2.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다 자르기.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반신반의했는데. 잠깐. 그럼 그 미션이란 건 그 정보일 때는 누가 인유한 위원장에 그 미션을 줬다는 겁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건 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미션이라고 해서 제가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1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을 잘라라. 근데 이게 현실인식상으로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선거 2번,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 막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19대 총선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갈수록 수도권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래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남 나갔으면 지금 4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요. 지금 손대는 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빠져나갈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김기현 대표도 영남 중진이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인유한 위원장에게 그 미션을 줬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저는 모릅니다. 본인이 받아온 정보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미션이라고 하면 줄 사람이 대표 아니면 대통령실밖에 더 있겠어요? 자, 인유한 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그 혁신위원 인선을 얘기할 때 12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상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인유한 위원장과 연이 없어 보이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경진 의원은 나랑 20년 정도 알고 지내가지고 잘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자, 그런데 그러면 김경진 빼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성중은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랬대요. 박성중 의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박성중 모르잖아요, 우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회의에서 해가지고 관철시킨 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혁신위에도? 그 말만 표면적으로 그건 모르잖아. 내가 처음 보는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는 박성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핏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지금 혁신위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내년 총선 공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남 중진 서울로 빼고 수도권 경쟁력 당협위원장 정리하면 빈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크게 뜨면 보여요. 크게 뜨면. 다 보여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영남 중진 서울 출마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수도권으로 출마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다거든요, 지금. 저는 영남에 있는 분들이 올라온다고 수도권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건 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구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대구에서 우리 비만 고향이라고 제가 지칭했던 의원님들 서울 올라오면요. 이분들을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알면 간첩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간첩인데 이렇게 비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영남 다른 지역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남 중진들은
그대로 출마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더 나가서 불출마해야 된다? 출마든 불출마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영남에 있는 지금 고양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 수도권에 풀어놓으면요. 네. 적응 못해서 밥도 못 먹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안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경선에서 붙든지 네. 저는 경선주의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경선하면 영남의 중진들을 신인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따른 신인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저는 지방선거 제가 공천해봤지만은 영남에 나가겠다는 신인들도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인지 얘기해 볼까요? 누구요? 장예찬. 왜 또 그래요? 아 장예찬 저 청년 최고는 영남 출마합니까? 부산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저 청년이잖아요. 신선해 보여요? 아이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신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신선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선해요? 아이고 저한테 왜 묻습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 그러면 그 얘기예요? 예를 영남 중진을 서울로 출마를 시켜도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가 문제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장예찬 최고원이 원래 수영구 나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예.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좋은 대체인가요? 예를 들어 전봉민 의원 빠지고 예. 장예찬 최고위원 들어가면 신선해지나요? 아니 뭐 수영을 노리는 사람은 또 여러 사람 또 있으니까 비단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아니 뭐 주진우 비서관이 간다 한들 그게 뭐 대단히 신선해지나요? 그러면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 전 기대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연말에 총선을 앞두고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네. 전권을 줬다. 뭐 선대 뭐 선거 운동부터 총선까지 마음대로 하라 정권을 줬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왔겠습니까? 지금 가정적 상황이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그게 네.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머릿속에는 이제는 당이 이기겠다 지겠다보다는 각자 면피해서 어떤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 컷오프 안 당하고 네. 내가 사는 길만 획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만의 아름다운 조그만한 노화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의 노화의 방주요? 나만의 네. 작고 소중한 노화의 방주를 만들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세력들이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대한 전권을 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줄 리가 없다 이 얘기인데. 아, 당연하죠. 만약에 상상입니다. 그냥 정치적 상상. 네. 가진다고 하면 뭘부터 하겠냐고요. 아 그럼 총선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를 쓰겠죠.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영업비밀 왜 얘기합니까 그거를. 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아니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 대선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시켰는데 안 했던 것도 많고 할 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죽어라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차피 죽어가 더 무서운 거라는 거를 느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선거운동 말고 공천에 대해서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요? 네. 영업비밀입니다. 하나만 공개. 아니, 제가 뭐지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영업비밀 왜 얘기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준비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데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영업비밀이라니까. 그건 비밀도 아니네. 상식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치권의 상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차라리 민주당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신당 창당합니까? 예? 그거는 제가 100일 앞두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12월 말에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총선이 한 162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예. 역산해가지고 그 남은 숫자만큼이 아마 최대 의석 한 개 칠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빨리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하시면은 잘하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하면 162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내일은 161석이고 일주일 된 150석이고 2주 뒤엔 과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연말은 너무 늦다는 얘기구나. 아 늦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 이후에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당 창당은요? 대통령의 변화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당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 상황에서 추진된다 한들 뭔가 반사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안 변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면 강해질수록 신당에는 욕구가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신당 여론조사 보면 뭐 나오는 것들 많은데 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문항에 따라서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묻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면은 신당에 대한 여론은 꺾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의 변화와 본인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로 연동이 돼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도 되죠? 항상 그런 거 아닌가요?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